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반등 하루 만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2010선까지는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01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도 크지는 않은 수준, 520선을 지켜주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 어떠한 재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해보면서요,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은요,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오전장에서는 2000선까지 물러났다가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또다시 2020선까지 회복했다가 또다시 프로그램 매물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오늘 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 상황이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하는 장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고요.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감소되면서 장중에 1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거진 2030포인트까지 육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가량 이상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거래소는 약보합세로 마감되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소가 어저께 강세인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좀 밋밋한 그런 흐름이었다고 본다면요. 코스닥은 비록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코스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테마주들의 어떤 강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서의 어떤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는 그러한 장 상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기대를 해볼까요? 내일장 이야기 들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볼게요. 네, 그 대형주들이 어저께 좀 반짝 한 3%, 4% 정도, 덜어는 2%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형주들의 상승을 좀 기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환이 확실하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코스닥이 테마주가 강세가 나오는 것은 조정장에서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어떤 그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보다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특히 턴어라운드 되는 실적 관련주들, 수급이 뒷받침되는 중소형 종목들의 어떤 그 수익 게임이 진행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어떤 대응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이라고 보면 될까요? 코스닥 종목에 관심을 둬보자, 이런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순서인데요.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가 이어집니다. 산전수전 이순신 장군의 전투지혜, 치밀한 가치 분석, 핵심 포트 고농도 압축, 반드시 승전고를 울린다.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무료 문자 번호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요, 하단에 주소가 나가고 있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요, 실시간 종목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샘플러스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적어주시면 이따가요,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에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시간대별로 남상덕 전문가님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무료 증권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요. 관심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종목 상담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강의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전투개미님의 그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대응 전략을 AS 해드리겠습니다. 총 7종목을 선정해 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퍼스텍, 테스, LMS부터 살펴볼게요. LMS는 이미 목표가를 넘었고 퍼스텍은 꾸준하게 상승하더니 수익률이 5% 정도 난 상태고요. 테스는 손절가를 이탈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워낙에 장 상황이 폭락장이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돼도 좀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장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선 퍼스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액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2.89% 오른 2,8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 진한 녹색선이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1년짜리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강세가 나오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요. 내일도 추가 강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3,0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3,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고 목표가 오면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지난주에 폭락장을 감안해본다라면은 잘 버텼었는데 반등이 좀 밋밋하게 나오면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 손절매 구간, 그러니까 17,000원 잡아드렸는데 17,500원을 잡아드렸는데 500원 이탈을 하면서 대략 5%나 6% 정도 손실이 나오면서 손절매를 이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손절매 가격을 이탈한 모습인데 일단은 아쉽지만은 손절매가 아닌 지킨다는 관점에서 마이너스 5%나 6% 정도 손절하는 걸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LMS 종목인데요. LMS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약간 안 오고 그냥 바로 상승을 하면서요. 장 상황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폭락도 나온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표가를 빠르게 도달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LMS는 상승률이 9%에서 10% 정도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에 참여하셨다라면은 9%나 10% 수익 났을 텐데요.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그 LMS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면 지금 추격 매도하시기보다는 또 반등 구간에 도래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22,000원 정도 반등을 기다리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추가 대응 전략을 설정해 드렸고요. 나머지 네 종목 남았는데요. 동양기전, 이수페타시스, 웅진에너지, 흥하해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는 조금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이지만 나머지 세 종목은요. 최근 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네, 동양기전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양기전은 수익은 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장폭락 상황에서도 상당히 하방 경기성에 강했다. 매수 구간을 잘 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상황이 앞으로 지난주와 같이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반등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고요. 대략 14,000원 정도에서의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제가 15,500원을 잡아드렸거든요. 15,500원까지는 장 상황이 좀 호전만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15,500원 목표가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12월 달에 출연해서도 발굴을 해서 16% 정도, 18%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다시 재도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재도전을 했는데 목표가 4,200원을 넘어서서 4,4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또 한 8%에서 10% 정도 나왔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이 웅진에너지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 좀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아직까지 손절 이탈은 하질 않았습니다만 오늘 종가가 17,700원에 마감됐으니까 200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가를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 상황에서 물론 이제 올라가지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만에 하나 17,500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라면은 17,500원 하향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손절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17,500원 잘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1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략은 매수의 전략 그리고 목표가 제시해드린 대로 2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하해운인데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장상황 폭락 상황에서 잘 버텨줬던 횡보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승 탄력이 못 나온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장 상황이 폭락한 걸 생각해 본다라면 아직까지 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좋은 흐름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매 전략 그대로 1,230원에서 1,150원 매수한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35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도 그대로 1,1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종목이었죠. 지난주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투개미의 보조지표 쉽게 활용하기. 오늘은 어떤 보조지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MFI 지표인데요. 그 거래량에 파생된 보조지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OBV 차트가 있죠. 이 OBV는 거래량에 파생된
보조 지표입니다만은 좀 단기 성향을 갖고 있다라면은요, MFI 지표는 좀 중기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고점과 저점을 잘 잡아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활용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MFI 지표라는 것은 이 거래량에서 파생된 그 보조 지표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면은 MFI 지표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자금이 유출, 즉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MFI 지표는 하락을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 MFI 지표의 상승과 하락을 눈여겨본다라면은 좋은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보조지표 MFI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을 매매할 때요, 차트나 기업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늘 소개해 주실 보조지표가 바로 MFI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요, 내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전투개미님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어떤 게 다른지에 유의해보면서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강의 내용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MFI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MFI 지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에서 파생된 보조 지표인데요. 자금 유입과 자금 유출을 나타내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7번을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MFI 지표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차트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두 선이 나오고요. 위에 80이라고 표시가 되고 밑에 20선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80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과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과열될 정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20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과열된 정도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선과 그리고 20선 과열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은 이 MFI 지표가 이렇게 20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20선을 상향 이탈할 때가 바로 매수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을 하고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지면 계속 MFI 지표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과열될 정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 80선을 하향 이탈할 때가 바로 매도 시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이 부분은 과열될 정도로 매수가 들어오고 과열될 정도로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현상이 나타나면 적중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주가의 움직임과 MFI 지표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데, 자, MFI 지표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금 유입이 된다는 얘기인데 주가의 움직임은 만약에 하락을 보이거나 그냥 횡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요. 횡보를 한다 생각하면 주가는 하락을 하거나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는데 MFI 지표가 올라간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상승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MFI 지표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조만간 상승을 할 종목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반대입니다. MFI 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즉 MFI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뭐 100만 주 거래량이 나오고 뭐 50만 주 거래량이 되고 뭐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데 그날 거래량이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빠졌다 이것만 알지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MFI 지표는 바로 자금 유출과 유입을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따라서 MFI 지표가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즉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금 유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 이 주가는 하락으로 조만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MFI 지표와 이 주가의 움직임이 역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기도 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FI, 주가와 거래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이 강의 내용들을요, 직접 종목의 접목을 시켜본다면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한번 사례를 한 4종목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주성엔지니어링이거든요. 네.
주성엔지니어링의 12월 달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요. 자, 12월 달에 주성엔지니어링 움직임을 보면 주가의 11월 달이군요. 11월 달 바닥에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 까만색 선, 그러니까 MFI 지표 선 보이십니까? 이 까만색 선이 오락가락 하는데 위에 선이 있는 게 80선이고요. 그다음 밑에 20선이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은 12월 달에 보면은 MFI 지표가 20선을 하향했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주성엔지니어링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그 이후에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MFI 지표 80선을 한번 보면은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즉, MFI 지표 80선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이 흐름을 보면 주성엔지니어링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FI 지표의 20선을 하향이 됐다가 올라올 때 매수 타이밍, 그리고 MFI 지표 80선을 올라섰다가 내려올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을 보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을 보면 작년 11월 달에 보면은요. 작년 11월 달에 보면 역시 이때의 흐름도 보면 이 MFI 지표가 20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20선을 상향 돌파할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 현대건설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악재가 나왔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MFI 지표는 과매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다시 또 매수 타임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대건설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MFI 지표를 아마 참고를 했다라면 과감하게 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9만 원대까지 수익을 한번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9만 원 갔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 9만 원 이후에 지금 8만 원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MFI 지표를 보게 되면은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현대건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MFI 지표가 결국에는 80선을 하향 이탈하는, 즉 과매도가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다가 이제는 안 사고 오히려 팔고 있는 시점이니 바로 이 80선 아래로 내려온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을 보게 되면 대략 9만 원권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 이후에 현대건설의 주가의 움직임이 하락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 종목은요, AP 시스템인데요. 네. AP 시스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한번 흐름을 볼까요? 12월 달에 흐름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칠판에 이 횡보를 하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횡보를 하는데 MFI 지표는 상승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즉 주가는 정체되어 있는데 MFI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자금 유입이 계속 이 종목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종목이 조만간에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상태이죠. 보시면은 12월 달에 주가의 움직임은 좀 횡보를 계속 하는 모습이었는데 MFI 지표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요. 그 이후에 1월 달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상승의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지주를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금융지주의 흐름은 이때도 이제 12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월 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 MFI 지표가 20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즉 과하게 매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할 정도로 매도한 것을 나타내주고요. 과하게 매도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다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주가의 움직임은 이렇게 상승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MFI 지표도 이후에는 자금 유입이 되면서 MFI 지표도 계속 상승하게 되고 주가의 움직임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1월 달에 가까이 보면은요, MFI 지표가 다시 8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는 바로 하락은 안 했지만 MFI 지표가 계속 그 이후로 80선 이탈한 다음에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1월 달에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FI 지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거래량 보조 지표 중에 OBV는 좀 단기적이라면 MFI 지표는 좀 중기적으로 앞으로의 추후의 움직임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지표, MF 활용 방법, 전투개미의 노하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이 방법 토대로 해서요, 관심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 종목까지 모두 담아보겠습니다. 네, 4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 고영이라는 종목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뭐 10월 달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12월 달에서부터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갖춰져 있었거든요. MFI 지표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1월 달 말경에서부터 보면 MFI 지표가 계속 상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역시 제한된 박스권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MFI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고용이라는 종목의 자금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2만 원과 17,000원에 보여지는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고용을 한번 매매를 해본다라면 매매 전략은 19,300원에서요. 19,300원에서 18,700원 사이를 매수 단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200원에 마감했으니까는요. 뭐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 기초 분석할 때 그렇죠. 박스권 상향 돌파하면 강세의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2만 원을 돌파하면은 뭐 22,000원까지, 24,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21,000원까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21,0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박스권 하단 라인이죠.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퍼스텍인데요. 뭐, 앞전에도 한번 발굴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가져나온 이유는 MF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 MFI 지표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 그러니까 1월 달에 바닥권을 보이고 또다시 그 횡보를 보이고 있는 1단계 상승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횡보를 보일 때 보면 MFI 지표가 80선을 하향 이탈을 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MFI 지표 80선과 20선 그 중간에 있는 50선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금 유입이 끊지 않았다. 다시 재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워낙에 장상이 급락하다 보니까 자금 유출이 잠깐 있었지만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 퍼스텍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사신 분도 한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본다라면 새로운 관점에서 공략을 해본다라면 퍼스텍은 오늘 2,8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2,900원에서 좀 약간 높은 가격이죠. 내일 아마 좀 갭상승 뜨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2,900원에서 2,800원 사이를 매수 단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매 라인은 2,600원. 그러니까는 61선, 수급선이 자리에 있는 2,6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주에 발굴했을 때보다 목표가를 상향을 해가지고, 퍼스텍은 3,200원에, 지난주에는 3,000원 목표가였거든요. 오늘은, 상향해서 3,2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네. 요즘에 조선주들이 많이 급락을 보여서 조선주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괴롭고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 MFI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이 좀 과하게 즉 20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하게 매도된 다음에 지금 이 과하게 매도된 국면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과하게 빠지고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중공업 오늘 1.9% 오른 36,75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매수는 38,000원에서 35,000원까지 매수 단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3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선이죠. 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또 MFI 지표를 보니까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좀 보조 지표를 좀 참고하니까 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반면에 기관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움직임을 보면 이 한국타이어의 움직임을 보면 20선을 하향하지 않고 바로 20선 위에서 바로 턴하는 모습이거든요. MFI 지표가 과하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도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29,000원과 28,00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즉 MFI 지표는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좀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가가 조만간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단가는 3만원에서 2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라인은 27,500원,
1년짜리 이동평균선 241선을 살짝 이탈한 가격 27,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61선 약간 위에 있는 자리거든요.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전투개미님 관심 종목까지 모두 4종목 다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코너인데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문자는 잠시 접어둔 상태고요. 와글와글 게시판을 대신 활짝 열어놨거든요. 와글와글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락앤락인데요. 매수가가 33,4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몇 %인가요? 네, 20%입니다. 락앤락부터 살펴볼까요? 네, 33,400원 하셨으면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 MFI 지표를 배웠으니까 락앤락의 MFI 지표의 흐름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 앞전에 보면 11월 달에 MFI 지표가 20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반등 나왔지만 자금이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반등하다 말고 다시 20선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다시 MFI 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주가의 움직임은 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었는데, 반면에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그널이 좀 혼자스럽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금의 유입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락앤락의 좀 재료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재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사던 사람들도 다시 매수, 단가의, 가격은 좀 만족스럽지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부분에서 좀 다시, 매도로 우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MFI 지표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자금 유입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도 한번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결국은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하락세로 움직였던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1월 달 들어서 MFI 지표를 보면 20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락앤락은 좀 어느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락앤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락앤락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락앤락에 대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요즘에 시세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반등시마다 또 그 출회되는 물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자금 유입이 있지만 좀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2월 달에 대해서는 이제 32,000원 라인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익도 나고 있는 상태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에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이 37,000원까지는 보유하셔가지고 홀딩하셔서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락앤락 아이리 화신3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전투개미님 아까 무료 방송도 잘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미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부증권을 매수하셨는데요. 8,1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대책 없이 내려가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증권주들 보면은요, 대형 증권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물론 대형 증권주들도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중소형 이 증권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 증권주도 빠지는 흐름들, 그리고 더불어서 중소형 증권주들은 더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MFI 지표를 보시게 되면 과매도의 국면이라고 지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동부증권 같은 경우에도 MFI 지표선이 20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MFI 지표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면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조만간 좀 상승 반전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물론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어차피 손실이 좀 나고 있다라면 좀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에도 6,500원에서는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즉, 이 동부증권을 매매하신 분들의 1년 동안에 매매하신 분들의 평균 단가가 6,500원이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가격 오면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에서 추격 매도 하시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셔서 대략 반등 나올 때 7,500원 정도 반등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7,500원 정도 오면 그때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중소형 증권주보다는 대형 증권주가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대형 증권주로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
전략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카리스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한 종목만 살펴드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다른 전문가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실 테니까요. 댓글도 다시 한 번 더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 자리에서는요, SK 네트워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인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뭐 11,800원 매수하시면 오늘 11,750원에 마감했으니까 네. 50원 뭐 밀렸으니까 거의 이제 본전 정도의 수준이신데요. 예.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 SK 네트워크스도 14,000원대에 있다가 지금 11,700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대부분 이 정도씩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겠거든요. SK 네트워크스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러한 관점보다는 대형주가 좀 이렇게 빠졌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SK 네트워크스는 이제 빠질 대로 빠진 만큼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흐름이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을 때 두 가지를 한번 봐드렸었는데요. MFI 지표가 20선 위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동안 MFI 지표도 빠지는 흐름. 어떻게 보면 50선에서는 좀 50선 전후에서는 좀 횡보했던 모습이고요. 1월 달에는 좀 초반에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장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MFI 지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장 상황이 좀 반전이 나오는 시도가 나오니까 다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 SK 네트워크스도 조만간 반등의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고 오늘도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1년짜리 이동평균선이 지금 11,200원 라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매매하신 분들, SK 네트워크스를 매매하신 1년 동안 매매한 모든 분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 11,2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반등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대략 13,000원까지 무난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에서는 보유 유지하시고 13,000원 되면 그때 좀 수익을 챙길 건가 아니면 장상황 보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것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호호맘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올리신 적이 있대요. 오늘 다시 채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요, Y소를 1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신데 수익을 내고 있는데 팔 시점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네요. 네, Y솔은 제가 기억나기로는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보유의 관점 이렇게 진단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8% 오르면서 13,900원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Y솔 11,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수익도 한 30%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언제 매도할까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이 매도에 네.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앞전에 지난주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이 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을 보면 3일선이 5일선을 하향 이탈할 때가 그때가 매도 시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3일선을 좀 활용해서 좀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3단형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의 모습이죠. 이럴 때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략 등 가격이 2,000원이 나오니까 가격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500원이니까 15,5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갖춰놓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3,900원에 마감됐으니까 앞으로 15,000원대가 진입이 되면 15,000원 정도가 이제 오면 그때가 적정한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Y손 살펴드렸고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도 반도체주인데요. 아이디 임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24,200원에 매수하셨고 1월 중순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살짝 손해 구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비중은 40%라고 하시는데. 네, 비중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40% 매매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24,000원에 마감됐으니까 200원 정도 물려 계신 부분이거든요. 전환사채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물량 부담감이 있어서 1월 달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좀 조정을 보인 모습,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요것도 같이 보시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흐름이 나오겠죠. 양봉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3단형 패턴, N자의 패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MFI 지표를 보면 1월달 말경에 MFI 지표를 보면 1월달 말경에 하락의 모습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주가의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자금 유출의 움직임인데요. 반면에 그 이후에 21,000원대가 오니까 오히려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200원 손실이긴 합니다만 대략 2만
5,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25,500원이 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고 일단은 25,50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수익 거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디데이 20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를요, 오늘 15만 5천 원 넘을 때 진입을 해보려고 하다가 꾹 참고 내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네, SK가 그 1월 달에는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유가 뭐 상승의 어떤 호재도 있었고요. 근데 대략 17만 원 오르고 나서는 양 이틀간 매도가 나오면서 1월 달에는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만 보면 상승한 거에 반절 정도에서 상승 반전이 오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상승 반전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기초적인 그 판단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게 MFI 지표죠. MFI 지표를 보면 자금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자금 유출의 강도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금 유입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즉 자금의 유입이 MFI 지표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제한된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처럼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유보해 보시고 오늘 SK 보면은 5% 올라가다가 2%로 마감됐거든요. 5% 올라가다가 2% 마감됐으니까 고점 대비 3% 밀리면서 마감됐는데요. 물론 내일도 좀 상승 반전을 좀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11선, 오늘 고점이 11선 라인이거든요. 오늘 고점이 15만 7,500원인데요. 이 11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금의 유입 정도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데이 2000님께서요, 양봉에서 자꾸만 따라가려는 버릇이 있는데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래서 자꾸 물리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이 고민 상담해 주실 건가요? 네, 이 고민은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투자가원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빠질 땐 더 빠질 것 같고 양봉 나올 때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보조지표거든요. 보조지표. 이 앞전에는 또 저울질 매매기법을 가르쳐드렸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가 양봉이 아니더라도 음봉이 빠지더라도 MFI 지표가 막 올라가고 있으면 이 종목은 좀 상승 반영을 하겠구나 한다라면 음봉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캔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치를 두고서 같이 조율을 해본다라면 양봉에 사도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양봉에 살 때도 있을 것이고 음봉에 살 때도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캔들만 보지 마시고 좀 더 판단의 기준을 넓히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데이 2000님처럼요. 와글와글 게시판 활용하시면요.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원하는 만큼 남겨줄 수가 있으니까요. 와글와글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요. 아이디 임여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옵션핑을요. 10만 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꽤 되는데요. 50% 갖고 계십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립니다. 손실도 심한데요.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앵커님은 홈쇼핑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합니다. 네, 요즘에 저도 여자라서. 예, 채널을 보면은 뭐 홈쇼핑 채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경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어느 기업은 또 중국에 또 진출을 해서 또 확장을 하는 이런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현대 홈쇼핑은 이 상장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 기업이거든요. 현대 홈쇼핑이 거의 뭐 1등 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았던 것이 현대 홈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그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실적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홈쇼핑 중에 제가 12월 달에 발굴했던 종목이 GS 홈쇼핑이었는데 그 종목은 뭐 한 20% 30%가량 상승세도 보였었죠. 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멘텀만 받쳐준다라면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보면 1월 달에 움직임을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세를 보였다가 2월 달에 주가의 움직임이 하락세를 보였죠. 이 부분은 사실 그 단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단가를 보면은 주가는 대략 9만 1,000원이 오면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앞전에도 작년 11월 달에도 그랬고요. 작년 12월 달에도 그랬고요. 올해 1월 달에도 그랬고요. 요번에도 2월 달에도 아마 이 9만 원 초반이 오면 반등할 걸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손실이 있다고 해서 추격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다시 뭐 10만 5천 원 또는 10만 원까지는
1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뭐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 10만 원 선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이 현대홈쇼핑을 더 홀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양민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아시아나항공이냐, 대한항공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너무 오른 것 같고, 대한항공은 차트로 보기에 7만 1,000원대에서 계속 지지가 되는 거 보니까 매수 욕구가 생기신다고 하는데요. 이 판단이 옳은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현대차를 선택할 것이냐, 기아차를 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현대차와 기아차. 저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잠시 보류를 해두고요. 오히려 전투개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면 주가의 상승률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많이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2등 주자가 어떤 모멘텀이 일어날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거든요. 대한항공이 항공업계의 우리나라 1위이지만 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금호그룹과의 어떤 재무구조 이런 부분들이 탈피가 이루어지면서 저평가 국면이 해소되고 있는 부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를 보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수익이 많이 났다라면 이런 원리도 보면 2등 주자인 아시아나항공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만 보면 대한항공이 더 좋지만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더 좋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N자의 흐름으로 주가 지난주에 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은 질문이 오면 저는 뭐 13,000원, 4,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만약에 선택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을 선택을 하겠고요. 만약에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이 나쁜 회사냐? 그건 아니죠. 대한항공도 좋은 회사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좀 다소 무겁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승 모멘텀을 가질 때는 이 무거운 종목이 아주 강하게 또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요. 대한항공 또 갖고 계신 분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항공은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대한항공은 많이 빠진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의 가격 메리트를 봤을 때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둘 다 메리트가 있다.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냐 눌렸다가 올라가는 분위기냐 이 분위기만 좀 다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전에요. 동부증권 상담드렸던 미소님께서요. 전투개님이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팬이신가 봐요. 부럽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오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을 보내주셨는데요. 9,8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5%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최고가였던 한 13,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팔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이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들이 꽤 있는데요. 기업 IR을 가니까 막 중국말로 이 기업 IR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올 때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통역으로 듣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뭐 전문가도 그렇고요, 일반 투자가도 그렇고요. 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를 분석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차트의 흐름을 많이 의존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이 원양자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N자의 패턴이 나오면서 잘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지난주에 장이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다만 MFI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밋밋하기 때문에 강세의 흐름보다는 단계의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목표가는 이 N자의 흐름이 나오면 대략 목표치를 구하면 딱 12,000원에서 11,5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나오지 않겠는가 보이기 때문에요. 11,500원, 12,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터렌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텍을 매수하셨는데요. 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인데요. 이분은요. 너무 잘 올라가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께 목표가 알려주시라고 남겨주셨고요. 항상 잘 보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텍 살펴볼까요? 예.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너무 올라가서 걱정인데 저는 그래서 많이 수익이 나서 걱정이라고 들렸는데 오늘 6,7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매수 단가가 6,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물론 수익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추격 매수를 한 다음에 불안하신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MFI 지표를 오늘 배웠으니까 MFI 지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과열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MFI 지표가 80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상승으로 움직이다 하더라도 자금 유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주가의 움직임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암시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80선을 하향하지 않고 80선 위에서 과열될 정도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다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는요. 이 MFI 지표가 좀 꺾이는 부분이 좀 뚜렷하게 나오면 그때 좀 매도를 해보시고 오늘 7,000원 돌파하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7,000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7,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조만간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매수하신 분 입장에서는 6,500원에 좀 따라잡으셨으니까 아마 단기 매매하려고 좀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르면은 단기 매매대로 좀 오르면은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월의 누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질문 드릴 때마다 항상 채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많이 남겨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요, 현대상선이요,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보는 게 어떨지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매수의 의견이요. 네. 제가 이거 매수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내일 당장 또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매수의 관점은, 그렇거든요. 현대 이 상선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이 펀더멘탈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질질질질 계속 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MFI 지표를 보면, 이제 과할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여쭤보신 분도 MFI 지표는 모르지만 느낌상 이것 과하게 하락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MFI 지표를 보니까 뚜렷하게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MFI 지표 20선을 하향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20선을 하향했다가 20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다렸다가 오늘부터 MFI 지표를 켜놓으시고요. 20선 하향 이탈했다가 상향 돌파할 때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관점. 다만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의 누님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홍조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김보람 아나운서 굉장히 예쁘다고 남겨주셨는데 이분께서 오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대구 도시가스를 남겨주셨는데요. 11,950원에 매수하셨고요. 40%를 갖고 계신데 하염없이 내려만 갑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네, 대구 도시가스 이 종목이 상장 당시에 급등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급등을 보인 다음에 정체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조정으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 아니면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 상장된 회사는 6개월이 지나고 나야 좀 수급이 좀 원활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워낙에 급등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다시 상장했을 때처럼 급등으로 가기에는 버거운 부분이다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손실이 있으시지만 대구 도시가스를 기다리셔서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서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인데 제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저는 뭐 대구 도시가스보다 더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의 판단은 교체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드릴 텐데요. 근데 지금 투자가분이 만약에 초보여서 다른 종목을 또 교체 매매하기가 힘드시다라면 지금은 어쨌든 추격 매도를 하시기는 좀 버거운 부분이고요. 기술적 반등이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데요. 반등은 대략 한 9,10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100원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가자상공으로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항상 보기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참여를 하셨대요. SFA가 오늘 많이 오르는데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매수에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오늘 한 8.9% 올라간 네. 이 수치인데요. 뭐 지금 매수 말씀드리면 또 이 시청자분들이 다 또 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요, 이 매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매도를 언제쯤 잘 할까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자, MFI 지표 배웠죠? MFI 지표가 이제 80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열이 풀리면 주가의 움직임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는 건 지금은 추격 매수의 관점이 되어버리니까요. 매수 관점보다는 이 매도의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그러니까 매도를 언제 잘할까? 물론 내일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를 언제 좀 잘할 수 있을까? 이 시점인 거지 매수를 언제 잘할 수 있을까? 이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신청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 반응이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니까 정말 좋지요. 고민도 길게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이렇게 와글와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점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신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수요일입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을 모시는 날인데요. 내일 강의 내용은요,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